정보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IT에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대거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몸값으로 우리 돈 200억 원 가까이 요구하며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첫 소식 현지 교민을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구호 활동가로서 이번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계신 곳은 안전한 건가요? 네, 다행히 저는 괜찮습니다. 워낙 IT가 예전부터 납치 사건이 많아서 늘 긴장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미국인 16명, 캐나다인 1명으로 구성된 선교단과 IT인 2명, 총 19명이 깽단에 납치됐거든요.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 납치된 경우가 처음이라서 저희 선교사들은 물론 모든 IT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IT 국민들은 반정부 시위에 나서고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번 선교단 납치 사건 이후로 깽단이 더욱더 활개를 치고 치안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어서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다 보니까 참다 못한 시민들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들까지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가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IT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거리.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IT 노동조합들은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notre pays, on est vraiment pays a mal marché, peuple a venu de façon là, il pas exister encore, pas vivre encore, Sur le point de sécurité, nous mettons zéro. Parce que presque tout haïtien vient de pays à un peu courir. C'est jeudi, mercredi. Journée qui va jamais finir payer dette les deux, mais c'est vrai ça qu'elle a. IT를 총파업으로 이끈 건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한 갱단이 장악한 수도 외곽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미국 선교단체 19명이 납치당한 겁니다. 납치로 악명 높은 갱단 400 마오조. 그들은 석방 조건으로 약 200억 원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IT에서는 종교 단체, 외국인 납치가 급증했습니다. 7월부터 신고된 사례만 600여 건, 하루 20명씩 납치되고 있습니다. Pourquoi je vis? Pourquoi je 납치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납치로 벌어들인 막대한 몸값으로 갱단들은 세력을 급속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갱단들의 춘추 전국시대, 대통령 피살 후 공권력이 흔들리는 틈을 타 갱단들은 서로를 죽이고 죽어갑니다. 심지어 권력과도 결탁하고 있습니다. C'est vrai, dans la crise pays, tout ça a porté là-dedans, ouais. Ça réagit. Et c'est pas seulement dans la zone où il y a, mais c'est tout l'autre côté où il y a tout. 갱단들의 이권 다툼은 기름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유소 여러 곳이 문을 닫았고 전국에서 기름쟁 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는 갱들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있습니다. 기름에 생계가 달린 사람들,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Ça fait vraiment longtemps. C'est extrêmement difficile de trouver de l'essence dans les stations de gaz. C'est extrêmement difficile. Dans la misère, regarde ce pompe à essence qui s'est fermé, que les chauffeurs sont venus justement avec de l'espoir qu'ils vont trouver de la carburant pour fonctionner. 한 갱단이 항구와 연결된 도로를 차단한 채 기름 유통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다른 갱단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는 유조차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독점하는 갱단들은 몇 배의 폭리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기름 파동, 시민들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시위를 벌입니다. L'État qui pas prend responsabilité. Côté chauffeur moto a acheté un gallon gaz 1000 gouttes, $250. Et bien journée aujourd'hui ah.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총리. 지난 주말 국가 공식 행사에서도 수모를 겪었습니다. 행사장을 갱단이 선점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총리는 황급히 자리를 벗어납니다. 총리가 쫓겨난 자리에서 갱단들이 헌화를 합니다. 자신들이 추모하는 초대 대통령처럼 갱단들은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IT를 그들만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갱단의 천국이 되어버렸네요. IT 상황이 너무나 기막히고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살펴볼 이 나라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동 레바논에선 지난 14일 거리에서 난데없는 총격전이 벌어져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내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레바논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혜돈 PD가 살펴봤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법무부 건물 앞으로 시위대가 모여듭니다. 헤즈볼라 지지자인 시위대는 정치적 구호를 외친 뒤 가두 행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총성이 울리며 행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갑자기 시작된 총격전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며 마치 시가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민들이 거주하는 건물들로 총알들이 날아들었고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온 시민들은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목숨을 건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اول طلقه طلعت الثاني بلش يشتغل رصاص ما بلشوا فيه على المكتب على جوا رصاص صار يفوت على المكتب علي كنا قتلت العالم نزلت حامله كلهم اطفال يعني نزلوا حاملينهم بايدهم وعم يركضوا 총격전은 레바논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고서야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6명, 부상자도 30여 명이나 됩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총격전이 벌어졌던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시위대가 또다시 넘어오지 못하도록 무장된 군인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길목 곳곳에 배치된 군인들. 거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돕니다. 주택들이 밀집한 거리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파괴된 차량들과 그 파편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거리 곳곳에 선명한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번 총격전은 친헤즈볼라 시위대를 겨냥한 의문의 총격에서 시작됐습니다. 헤즈볼라 대원들이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시가전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격을 집중한 곳은 한 건물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 저격수의 배후로 기독교계 정당을 지목했습니다. كل هذا القتل وكل هذه المجزرة الذي قام
총격전이 벌어진 교차로 사이로 무슬림과 기독교도 거주지가 나뉘는데 총알이 날아온 곳이 기독교도 쪽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계 정당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레바논은 무려 18개 종교 종파로 나뉜 이른바 모자이크 국가로 불립니다. 고질적인 종교 갈등에 세력 간 권력 분점 체제로 불안한 동거를 이어왔던 레바논. 그런데 지난해 8월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참사로 이 정치 체제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대량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해 무려 200여 명이 사망하고 7천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1년이 넘도록 사건의 진상은 미궁에 빠져 있고 조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سرت my granddaughter بالانفجار by the same criminals يلي اليوم عم يجربوا يلغوا التحقيق ويتركوا القاضي بطاري يعمل حقه اول يعمل شغله اول مره بلبنان في قاضي بيطلع عن يعني 올해 2월 진상조사 책임자로 임명된 비타르 판사는 헤즈볼락의 정치인과 전직 관리 등을 조사하겠다며 소환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비타르 판사가 자신들을 폭발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당일에도 친헤즈볼라 지지 시위대는 비타르 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هناك مجموعة من الأخطاء تم تحديدها على المحقق العدلي الجديد أن يأخذها بعين الاعتبار وأن يسير اتجاه الحقيقة حتى لا يتحول أهالي الضحايا إلى ضحايا. 총격 사건의 배후로 기독교계를 지목한 헤즈볼라는 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레바논의 긴장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أنا حابب بس أنت تاخذ علم هذا وهم، أنا أول مرة مضطر أكشف هذا وهم لأمنع الحرب الأهلي، مش لهدد بحرب أهلي، ولو أشير مش إذا أمروا، ولو أشير لهم أن يحملوا على الجبال لا أزالوها، اكتب عندك 100,000 مقاتل. 헤즈볼라가 자신들의 병력 규모까지 공개했네요. 그야말로 내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레바논인데 그런데 지난해 벌어졌었던 거잖아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이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네, 당시 폭발 원인이었던 질산암모늄. 왜 이것이 그곳에 그렇게 대량 방치되어 있었는지 그게 또 누구의 책임인지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수사 판사가 사람들을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면책 특권을 내세워서 불응 하고 있고 그 보셨다시피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 이게 정치 공세다. 불공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담당 판사가 한번 해임이 됐었어요. 네. 새로 임명을 했는데 지금 또 해임을 하라고 나서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해법이 굉장히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 와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레바논 경제에 대해서 몇 번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악화돼서 정말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도와줬던 우리 교민의 말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레바논에선 전기 공급이 하루에 1~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삶이 아예 일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실제로 유엔의 기구에 따르면 레바논 국민의 74%가 빈곤선 아래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난이 극심한데 그런데 여기에다 또 내전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레바논 시민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이 1975년에 발생했던 내전이 다시 재현되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총격전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 내전이 시작된 또 그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무려 15년 동안이나 계속된 내전으로 15만 명 이상이 숨지기도 했고요. 레바논의 핵심 산업인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이 완전히 붕괴되기도 했죠. 지금 이미 레바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내전이 발생된다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해서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부디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캘리포니아 LA항과 롱비치항의 물류 적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현 특파원, 현재 LA항과 롱비치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각 금요일 이 두 항구에서 입항을 기다리는 화물선은 모두 85척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대기하는 화물선이 157척으로 사상 최대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난 수요일 LA항과 롱비치항의 내항 상황인데요. 눈으로 보이는 배들만 30척이 넘습니다. 문제는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수입품을 싣고 오는 화물선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네, 정말 수십 척이 바다 위에 줄을 서 있네요. 왜 이렇게 두 항구에만 화물선들이 몰리고 있는 건가요? 네, 미 서부 해안에는 LA항과 롱비치항 말고도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 29개의 크고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8,000 TEU급 대형 화물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항구는 LA항과 롱비치항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40%가 이 두 항구로 몰리고 있는데 이 두 항구의 경제 활동이 미국 GDP의 8%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미국의 물류 대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 관문인 LA항과 롱비치항입니다. 이 항구에 들어오는 화물선에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한 각종 제품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 공급망 차질 문제는 이곳 LA항과 롱비치항의 하역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보다 정확히는 항만 노동자 문제입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수요가 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항만 노동자가 줄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So we're moving as fast as possible. We're only 4.5 weeks away from Black Friday. We've got a lot of work ahead of us, but all of that conversation is pushing towards getting everybody to open up each day of the week. 항만 당국은 당장 5,000명가량이 더 필요하지만 선사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000명을 추가로 캐주얼로 임시직으로 고용했을 때 그 이후에 물류 사태가 진정됐을 때 이 직원들을 상시 고용 체제로 가야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항구로 이어지는 도로는 컨테이너 트럭들이 수백 미터씩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역 작업이 지연되다 보니 대기 시간이 팬데믹 이전보다 서너 배가 늘었습니다. An hour and a half and 6 hours depending on the port. Normally I do about 4 round trips a day. Right now I'm doing 2, so it's half of the... 물류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항만 지도부와 긴급 회의를 한 끝에 24시간 항만 운영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The Port of Los Angeles announced today that it's going to begin operating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빈 컨테이너를 반납해야 화물 반출을 허용하는 등 하역 조건이 까다로워 적체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에서 화물을 내려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미국에 유통되는 상품의 71%가 트럭으로 옮겨지는데 코로나로 트럭 운전자들의 은퇴가 늘면서 운송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 화물 운송업계는 현재 8만 명의 운송기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6만 명이 부족했던 것보다 30%가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때문에 미 정부는 주 방위군까지 트럭 운송에 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물건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화장지를 쌓아둔 곳에 구매 제한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Actually, yeah, we were trying to buy 2, but then I saw the sign that it's only 1 per family. We wanted to buy an extra one just to be safe because we don't know, but we were only able to buy 1. 공산품이나 생필품 등 다른 물건들도 떨어질 때가 많은 데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Every other week I find something else that's out. The cleaning stuff, our detergents for the laundries have all gone up. 대형마트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최대 쇼핑 시즌이 임박했지만 중소상점들이나 소매점들은 필요한 상품을 공급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10달 전 주문한 물건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점도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vendors we order in January and we still haven't and we won't get it. 특히 전체 물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 성탄절 용품과 연말 선물용 장난감은 벌써부터 공급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It's been one delay after another, and we, of course, been pushing and pushing and pushing, but these delays are inevitable right now. 화물선들이 항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해상 운임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5배가량 오른 데다 육상 운송도 어려워지자 수출입 업체들의 적자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운송 비용은 이제 팬데믹 전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서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에서 40% 정도,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미국의 물류 대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Well, certainly a lot of the challenges that we've been experiencing this year will continue into next year, but there are both short-term and long-term steps that we can take to do something about it. 팔 물건도 살 물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만 오르고 있어 경제학자들은 올해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 조사의 7%에서 절반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입니다. 네, 지난번에 영국도 기름 운송할 트럭 운전기사가 없어서 주유 대란이 났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참 충격적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역시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네요. 보니까 저렇게 LA항 앞바다에 있는 화물들 가치를 다 합산하면 약 30조 원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 정도면은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의 GDP와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또 중국의 한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정박 장소를 찾지를 못해갖고 9월 13일 이후에 무려 5주간 지금 계속 바다에 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아시아나 세계 곳곳에서 출발한 그 화물선들이 곳곳 지금 도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참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만 계속 떠 있군요. 이게 결국은 짐을 내리고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쪽 분야에 좀 일손이 부족하기는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팬데믹이 있고 나서는 일자리들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하는데 없는 거죠. 사실 왜죠?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들 좀 많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하든지 혹은 안 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일손이 부족해지죠. 근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시급이 한 14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20달러까지 시급을 올려놨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 구하는군요.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얘기됐던 것처럼 물류 대란이 엔간에서는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백신 확대로 경기 회복이 좀 되고 있을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 경제에 아주 먹구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전력난까지 여기다 겹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춰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물가 상승하고 두 개가 다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하신 임금 상승까지 같이 가게 되면 이게 일종의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만약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내년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네요. 미국에서는 연말이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그야말로 쇼핑 대목인데 그 특수가 올해는 없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물류 대란이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속 기획 위드 코로나 시간입니다. 지난 영국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덴마크로 가볼 텐데요. 덴마크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한 나라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어떤 일상을 맞이하고 있을지 조영중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약 20km 떨어진 도시. 축구 경기가 있는 일요일, 홈팀 브렌비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기장 입장 시 확인하던 코로나 백신 여권 검사도 사라졌습니다. Er du Brøndby-fan? Ja, fordi vi har sat noget trøje. Okay. Hvorfor har I ikke mundbind på? Men jo kommer og tænker, vi er vaccineret, og det er fint igen. Så vi glæder os over til det. Altså det er dejligt. Det er ligesom før coronatiden, selvom man stadigvæk holder afstand og passer på. Så ja, det er dejligt. We don't have to check corona passport. We don't have to wear facial masks. We don't have to do the distancing, neither outside or inside the stadium. 이날 경기장에 입장한 관중 수는 약 18,000명.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수치입니다. 전반전, 홈팀 브렌비가 골을 넣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관중석을 빽빽하게 메운 팬들의 응원 모습에서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팬들 모두 일상으로의 복귀를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덴마크 도심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밀폐된 공간인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 없는지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하철역 안전 담당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Excuse me. Yes, what can I do I'm for you? from Korea. Yes. And are you using my metro? So Yes. should I wear the mask? No, not at the moment. It's, there were restrictions in the summertime. But now it's no face mask. We have alcohol dispensers you can use for your hands if you like to.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코펜하겐 시민들은 지하철에서의 노마스크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3월부터 덴마크 국회에서는 코로나 방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국회는 방역 관련 규제 사항을 상당 부분 해제했는데요. 덴마크가 이렇게 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En løbende debat hele vejen igennem pandemien. Hvornår var vi i en situation, hvor vi kunne sige, at nu ville det være ansvarligt at fjerne restriktionerne. Også til vaccinerne, så vi nu kommer op på de omkring 90% af befolkningen, der er blevet vaccineret. Og det gjorde, at vi med sikkerhed følte, at vi kunne hæve restriktionerne på det tidspunkt. 실제로 덴마크에선 방역 규제를 해제한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등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도 방역 해제 전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덴마크가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덴마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덴마크는 코로나는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복귀를 결정한 것이죠. 덴마크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12세 이하 어린이를 비롯 백신을 안 맞은 시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계속 독려하는 겁니다. It has been rising a little bit the last few days because we have a small vacation now in next week. 일상으로의 복귀는 이루어졌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언제든 다시 방역 규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까지 덴마크가 위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For me, serves as a reflection on being very respectful around the situation and not to be overconfident. The situation is still very dynamic, and we need to have a decision process which is very agile.
지금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PD 특파원 조용중입니다. 네, 화면을 보니 현재까지 덴마크의 위드 코로나 성적은 꽤나 좋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그 신규 확진자 숫자가 좀 늘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여기에는 아무래도 덴마크가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한 비율이 70%가 넘었을 때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는 점. 영국 같은 경우에는 62%가 됐을 때 이른바 이제 자유의 날을 선언한 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그만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 접종률 기준을 높게 잡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덴마크 국민 중에 90% 이상이 보건 당국이 하고 있는 이런 방역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위드 코로나 시행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참 되찾고 싶은 일상 중 하나가 여행일 텐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하나 둘씩 주요 관광지를 백신을 맞은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닫혔던 하늘길도 1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태국 파타야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태국이 다음 달부터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의 나라에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렸고 문이 열리면 전속력으로 달려갈 것이다. 다음 달 개방이 확정되고 이곳 현지 언론의 반응입니다. 이미 지난 7월에 푸켓이 샌드박스로 문을 열었고요. 다음 달 1일이면 방콕, 이곳 파타야, 치앙마이까지 자유여행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태국은 한 해 우리 국민 20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 국가입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이 문을 열었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싱가포르와 한국이 격리 없이 서로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 소식 듣고 해외여행을 기대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입국을 앞두고 요구되는 특별한 조건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이거 태국은 입국 전에 또 들어온 뒤에도 코로나 검사해야 합니다.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을 때까지 지정 숙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규제들이 남아있고 또 여전히 태국은 하루에 한 10,000여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남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광지를 개방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파타야에서 열린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15만여 명이 모여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바이러스가 세상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손님을 기다려온 상점들, 식당들, 약국이며 은행까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내국인 관광으로 버티던 초대형 호텔들도 하나둘 영업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อันนี้ปิดมานานเท่าไหร่แล้วคะพี่ปีนึงเกือบ2 ปีแล้ว 하지만 어제 태국 정부가 11월 1일부터 한국과 미국 등 46개 저위험 국가에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14일이 지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자 도시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객실만 950개를 갖춘 파타야의 한 대형 호텔. 해외 관광객 입국이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전 서둘러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ก็ต้องการให้นักท่องเที่ยวกลับมาเหมือนเดิมครับจะทำให้ในส่วนของเมืองพัทยาดูคึกคืนยิ่งขึ้นเหมือน 고향으로 떠났던 직원들도 돌아와 본격적인 손님 맞이 채비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ประมาณต่อวันก็ประมาณ300ห้องครับตอนนี้ไม่มีเลยครับ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오세요. 그리워 합니다. 지난 8월 하루 2,000명 가까운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던 인도네시아.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 14일 한국 등 19개 나라 관광객에게 발리섬을 개방했습니다. Di akhir Oktober gitu paling lambat sudah ada penerbangan ke Bali, entah itu penerbangan charter atau apa gitu sebagai satu tanda. 싱가포르도 이달부터 미국 등 8개 나라 관광객에 대해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한국도 다음 달 15일부터 무격리 대상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이 경우 우리 관광객의 싱가포르 방문은 물론 싱가포르 국민의 한국 관광도 가능해집니다. A lot of
checking the documents in the airports before you go, after when you arrive. So, yeah. 가장 백신 접종이 뒤처진 베트남도 다음 달 푸꾸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다낭과 나트랑, 하롱베이 등의 개방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막대한 희생을 치른 또 여전히 방역 상황이 만만치 않은 동남아 국가들이 경쟁하듯 관광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경제 때문입니다. 방콕의 도심 빈민가. 얼마 전 태국 의사회가 무작위로 빈민가 주민들을 검사한 결과 무려 12%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แล้วคุณป้าได้รับวัคซีนหรือยังคะได้แล้วได้อะไรนะคะแอสตราหรือว่าซีโนแวคอะคะยังไม่ได้อะทำไมไม่กลัวคะคุณป้าก็ป้องเรารู้จักป้องกันอะก็ไม่กลัวค่ะ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코로나 규제는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ก็มีบ้างแต่ตอนนี้ก็ลดลงไปบ้างแล้วแต่ก่อนกลัวมากก็ตอนนี้ก็ดีตอนนี้แถวนี้ก็ดีขึ้นไม่มีคนเป็นโควิด 태국은 관광 산업이 GDP의 15%를 차지합니다. 더 이상 봉쇄와 격리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 결국 하나둘씩 방역 규제를 풀다 이제는 해외 관광객들을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1년 반 동안 묶여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전 세계 여행 예약 사이트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트래블 버블을 맺은 사이판과 괌 여행은 이미 연말까지 대부분 상품이 마감됐습니다. 사이판과 발리섬 모두 입국하면 닷새 동안 해당 리조트에만 머물러야 하지만 여행을 떠나겠다는 관광 수요가 워낙 뜨겁습니다. For the next month, activity in Pattaya, we're starting from Pattaya Music. Okay, before Pattaya Music, we got 4 states, like in one time, during 3 days. But now we separate for 4 weeks, and also we set up like a new normal. 2년 전 동남아 국가를 찾은 해외 관광객은 1억 4천만 명. 태국에만 한 해 중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이 찾아옵니다. 2년 가까운 기다림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된 동남아 관광길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연시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긴 터널 끝에 어렵게 열린 동남아 하늘길이 지구촌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 김원장입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 함께 하시죠. 첫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최근에 타이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타이완에서 화제가 되었다. 네, 뭘까요? 바로 워게임입니다. 이 워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군사훈련,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인데요. 최근에 타이완에서 중국이 침공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했었던 워 시뮬레이션에서 타이완이 승리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타이완이 중국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흥미로운데요. 네, 지난 17일 타이완 공영방송 뉴스가 내내 이 소식으로 뜨거웠습니다. 中国军机扰台，力道不断增强，但才结束的8天7夜，史上最长汉光兵推，传来好消息，让解放军兵力严重受损，犯台失败。 한광 워게임이라는 게 이제 타이완 국방부,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타이완의 실제 군사력을 프로그래밍해서 실시하는 가상 전쟁 훈련입니다.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매년 해왔는데요. 이 게임에서 타이완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처음으로 승리했군요.
안 그래도 요즘 타이완과 중국 사이가 심상치 않은데 가상 상황이긴 하지만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타이완이 승리했군요. 맞습니다. 뭐 특히 최근에 이 중국에서 타이완 해협에 전투기를 띄우면서 약간 이제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최초의 이제 워어 게임에서 최초로 타이완이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상이지만 타이완이 이겼다는 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력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군이 더 우세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 같은 경우에 네. 두 나라의 군사력 평가를 보면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병력만 보더라도 중국이 218만 명, 그리고 타이완은 16만 명으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군용기 역시 중국은 3,260대, 타이완이 739대로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새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실제로 군사력 차이가 이렇게 큰데 타이완은 이번 워게임에서 대체 어떻게 했길래 중국군을 이긴 걸까요? 이게 이제 타이완 언론에 따른 뉴스인데요. 이 승리 비결이 뭐냐? 이 전력을 분산 배치하고 보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1차 공세를 했을 때 이 전력 이제 분산해서 배치를 하고 손실을 최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반격을 통해서 승기를 잡았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술을 잘 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 이 타이완이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형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도에도 보시면은 이 동쪽 지역은 거의 산악 지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상륙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서쪽도 마찬가지로 뻘이 있기 때문에 상륙이 네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상륙을 하려면 뭐 한 1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상륙하기 전에 전력을 분산 배치를 하고 보존을 해서 빠르게 이제 반격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타이완에는 이 숨겨진 뭐 지하 군사기지 이런 곳들도 많고 동굴도 많기 때문에 네. 분산 배치에 좀 숨겨놓기가 용이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타이완의 무기도 이번 전술 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이완은 무기가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페이브 포즈라는 최첨단 조기 경보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탐지 거리가 무려 4,800km, 러시아까지도 탐지가 가능한 그런 고성능이고요. 와. 이번 워게임에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을 사전에 탐지를 해갖고 네. 타이완에 함정이라든지 항공기들을 배치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최근 미국에서 도입한 하푼, 지대 함 미사일도 역할을 했는데요. 네. 육상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워낙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중국군에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항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워게임에서 타이완이 승리했다 이 소식이 나온 다음 날에 중국의 CCTV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군사 훈련 장면을 보도했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네, 4만 5천 톤급 여객선의 병력을 꽉 채워서 수송하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이것만 보면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또 그리고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워게임 세팅 자체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네. 타이완군을 지휘한 것은 이 참모총장 이쪽이고 그다음에 중국군을 지휘한 것은 이 군사대학의 교장이니까 전술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났을 거고 실제 상황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실제로 워게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뭐 중국의 타이완 통일 이야기를 또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혹자는 2025년쯤 되면은 이제 중국이 진짜로 무력 침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번 워게임에서 빠진 아주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뭔가요? 바로 미국의 참전입니다. 아, 미국.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21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단호했네요.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감행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워게임이었고 계속해서 두 번째 픽 박종훈 기자님은 무엇을 고르셨나요? 네, 저는 미국 사회를 아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뭘까요? 네, 바로 위험한 챌린지입니다.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위험한 챌린지가 SNS로 확산이 되면서 자꾸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모양이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여긴 학교 같은데요. 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이죠. 한 네. 학생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교사에게 다가가더니 저렇게 갑자기 주먹질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더 충격적인 건 이 학생들이 이를 SNS를 따라하면서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가 됐다는 이게 거거든요. 유행이 됐다고요? 네, 심지어 9월에는요. 물건을 훔치는 챌린지가 유행했는데 학생들의 절도가 점점 더 경쟁하듯이 더 대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면 저 안에 있는 소화기 다 훔친 거고요. 또 다른 가방에서 저렇게 차키, 좀 있으면 이제 차키가 나오거든요. 저게 다 또 훔친 겁니다. 자동차 열쇠. 네. 나중에 여러 개도 기물까지 훔쳤네요. 파손하면서 문제가 더 크게 되고 있죠. 아, 이런 위험한 행동이 유행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네, 원래 미국에서 SNS에서 위험한 챌린지가 문제가 됐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기절놀이라든가 아니면 우유박스에 오르는 것 같은 도전 이런 걸 네네. 통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청년들이 다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챌린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욱더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기엔 도를 넘어선 것 같고 왜 이런 것까지 챌린지로 유행을 하는 걸까요? 뭐 챌린지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사실 SNS에서 더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수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유행에 민감하죠.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유행에서 뒤처지면 안 되고 특히 또래와의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챌린지에 참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이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되는 이제 틱톡을 사용한 이제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틱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10대 소녀 중에 한 30%가 인스타그램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챌린지 영상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사용하는 데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경고 메시지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SNS 기업들이 이런 부작용들을 다 알면서 방관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내부 폭로가 나와서 더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As Facebook's own research says, as these young women begin to consume this eating disorder content, they get more and more depressed, and it actually makes them use the app more. And so they end up in this feedback cycle where they hate their bodies more and more, that it harms teenagers. 와, 자체 연구에서 나온 결과라면 업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글쎄 뭐 저도 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 직원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그 직원들은 이 인스타그램에서 10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알매도 네. 다른 쪽으로 10대들이 SNS를 활용할 그쪽으로 옮겨갈 거를 우려해가고 오히려 그 컨텐츠에 광고를 더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착잡한 일이죠.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10대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SNS에 대해서 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상원 같은 경우에서도 오는 26일에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기업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이렇게 위클리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